어제는 저희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통해서 대통령 국빈 방문에 대한 야당 입장을 들어봤는데 오늘은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항상 여당 수석대변인이시니까 죄송합니다. 워싱턴에 있었던 모든 이제 행사라든지 대통령 발언에 아마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보시기에 대통령의 워싱턴 국빈 방문 중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상하원 상대로 합동 연설을 하고 끝나고 나서 끝나기 전에 25번의 기립박수가 있었다 이런 거보다도 끝나고 나서 한 20분 정도 나가시는 과정에서 수많은 의원들이 다가와서 셀카를 찍으면서 그걸 환호하는 모습. 그게 이제 연설에서의 그 효과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어허. 그리고 그 모습이 결국 미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확 올려주는 겁니다. 예. 이걸 통해서 결국 미국이 한국이 미국과의 가치 동맹에 함께 한다는 신뢰를 주는 거고 그 모습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야당의 평가는 아주 다릅니다. 야당의 평가를 보면 경제는 거덜내고 핵주권을 포기한 빈손 외교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여권 내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화려했지만 속빈 강정이다. 빈 껍데기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야당의 이런 비판 어떻게 보시나요? 야당의 비판은 항상 몸통은 안 보고 꼬리만 보고 전체를 비난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모습이 예. 그래서 야당의 비난에 대해서는 크게 평가를 할 일은 아니고 또한 우리 유승민 전 의원께서도 구체적으로 워싱턴 선언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아마 외통위를 오래 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국방위도 오래 하셨죠. 네, 국방위도 하시고. 그러니까 선언이라는 것은 그동안 미국이 핵우산이라는 말로 핵 악장 억제력을 본인들이 늘 하니까 한국에 대해서 안심하라고 말을 반복을 했지만 북한에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여정이. 그러니까 구멍 숭숭 뚫린 핵우산 가지고 너희들이 안심하지 마라는 식의 얘기를 했듯이 단순한 레토릭인 경우와 이같이 문서화됐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문서화되는 순간부터 미국은 그 문서에 기재된 소위 핵이 포함한 상호 방위 조약의 업그레이드의 약속을 본인들이 전 세계에 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전략 자산을 이제 보다 빈번하고 정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사실상 핵의 공유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사실상 효과요? 사실상 효과를 보는 거고 또 특별한 것은 북핵에 특화된 1:1 협의 그룹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한국이 이제 핵 자산 전개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실상 미국의 핵 자산 전개에 있어서 한국이 중요한 참여 역할을 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이쪽에서 주장하듯이 핵 주권이라고 한다면 결론은 결국 핵 개발을 자체 핵 개발 또는 전략 핵 무기의 전개인데 이거는 군축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북한 핵을 인정하는 걸 전제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만일 그와 같은 체제로 가려면 가장 문제가 NPT 탈퇴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NPT 탈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제 제재가 워낙 강하고요. 이제 수출을 우리가 GDP 주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 국제 제재가 있을 때 한국 경제에 오는 충격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이 주요 전기 생산의 에너지원입니다. 근데 원자력 연료가 수입 통제가 됐을 때 우리 발전 자체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전략적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하고 그냥 문서를 단순히 과거의 말을 문서한 거라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굉장히 편협한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경제 부분에 성과 없다는 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경제 부분에 IRA하고 반도체법에 지금 딱 그 두 가지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법으로 만들어진 거를 가서 선언한다고 법이 네. 갑자기 고쳐집니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도 분명히 한일 회담 때 야 화이트리스트도 없는 게 무슨 이제 성공적인 회담이냐고 비난했지만 결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켰잖아요. 결국 그런 것도 협상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 어전 그 법의 변화, 하위 규정의 변화가 있으면서 이제 그 한국 경제가 참여하는 것이고 지금 정작 이제 많이 언급을 안 됐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장학 프로그램이 확대, 또 비자 면제 프로그램 연장 이와 같은 아주 다양한 한미 간의 협정 내용이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우주 분야 또 양자 컴퓨팅 분야 또 뭐 바이오 분야 이런데 또 한국이 적극 참여하면서 결국 글로벌 공급 체인망에 한국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단순하게 IRA랑 칩스법 이런 얘기만 툭 던지고 그것이 마치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몸통은 보지 않고 꼬리만 살살살 흔들어 가지고 전체를 폄훼하는 전형적인 그 민주당식 비난 수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제 오늘 아침 일부 언론 조간신문 보도 보니까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야당 원내대표의 만남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결국 이제 대통령실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방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질 수도 있다. 뭐 이 얘기거든요. 결국 그러면 야당 원내대표 신임 선출된 박광원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국빈 방문의 성과를 설명한 자리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뭐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습니까? 뭐 언론 보도만 보고 저도 지금 언론 보도를 말씀해 주셔서 저도 아는데 아마 뭐 그 한미의 성공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뭐 언제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지 국민들의 설득에도 중요하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 아마 인정복 정무수석이 박광원 원내대표를 예방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아마 이런 얘기가 만약에 있게 되면 그러면 박광원 원내대표하고 윤재혁 원내대표 뭐 이렇게 여야 지도부가 대통령과 만남을 가진다. 근데 이런 의문은 들 수 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는 한 번도 만나려고 시도한 적이 없는데 박광원 원내대표는 만약에 만나면 그게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뭐 이런 해석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아직 가셔야되지 않았는데 미리 뭐 사전에 그걸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기는 그렇고 지금 그 언론 보도에서 대통령의 뜻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의 그 성과를 정확하게 공유를 하겠다는 야당에게도 취지로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 좀 해보죠. 어제 혹시 MBC 이 단독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승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뭐 공천을 언급하면서 한일 관계 옹호를 요청했다는 녹취록에 관련된 보도가 나왔거든요. 태영호 최고위원은 그거 뭐 공천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보좌진들이 좀 불안해하니까 내가 지금 다독이려고 한 얘기지 이승복 정무수석이 실제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부인을 했고 이승복 정무수석도 부인을 했습니다만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당에서는? 현재 그 녹취가 두 사람의 대화가 그러니까 이진복 수석과 태영호 최고위원의 대화가 뭐 녹취가 됐다든가 한다면 이것은 이제 그 내용의 심각성을 우리가 이제 당에서도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보니까 아마 태영호 최고위원이 보좌진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내용의 진위를 저희가 이제 뭐 일단 확인할 방법이 없고 양 당사자는 그와 같은 공천과 관련된 얘기는 없었다고 이제 부인을 하는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지금 이거에 대한 어떤 입장을 정하거나 대응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이 유출 경위는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이 의원이 의원실에서 보좌진과 얘기한 게 글쎄요. 녹취 파일 밖으로 나갔다는 건데. 그 상황은 되게 좀 뭐 얼추 뭐 어떤 상황인지는 대충 뭐 머릿속에 그려집니다만 제가 지금 그거와 관련돼서 뭐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뭐 여기서 마치 수사관이 검사가 수사상을 설명하듯이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또 저 최고위원회하고 네. 윤리위원회가 동시에 열렸는데 네. 윤리위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을 내렸고 네네. 그런데 한 달 정도 자숙 기간 동안 저 최고위원회 참석하지 않았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제 이제 윤리 저 최고위원회 참석했습니다. 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어제 일부 메인 뉴스를 보니까 최고위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참석에 대해서 이런 보도 있던데 맞습니까?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네, 그러시죠.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언급하는 분도 없었고. 예. 또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이 거의 시작할 쯤 들어와서 예. 본인이 어떤 대국민 사과의 말을 하고 자숙하는 입장을 밝힌 이 정도 상황이고 뭐 비공개 때도 특별한 논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아마 그 누군가가 예. 그와 같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아마 느끼신 모양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느꼈다는 얘기는 당내 분위기는 지도부의 분위기라든지 뭐 윤리위의 분위기는 뭐 윤리위는 독립적 기관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알 수가 없죠. 예. 지도부의 분위기나 의원들의 총의는 네. 이번에 좀 중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이게 뭐 중징계 하사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입니까? 그와 관련돼서 이제 그 지도부는 예. 김재원 최고나 태용호 최고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예. 윤리의 결정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거의 자제하는 것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예.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언급 자체가 1, 2원들에게 그 판단에 이제 당의 분위기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렇게 하고 그런 입장에서 저희 당 지도부는 이제 방향을 정했고요. 그래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 지도부의 의견이 뭐라는 표현 어떤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예. 저는 굉장히 꼭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예상은 가능할까요? 어떤 정도의 징계 조짐이 나올지?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윤리위원을 오래 경험한 사람이고 수석 대변인이라서 그걸 예상을 하면 예. 그 자체로 사실은 뭐 국민들에게도 네. 상당히 그 기준을 제시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예. 또 윤리위원들한테도 예. 아마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정치하시기 전에 검사 출신이신데 네. 중앙지검 3차장하고 네. 창원지검장 지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검찰 고위직을 지내셨으니까 특수수사 원래 특수통이셨으니까 네네. 특수사 많이 해보셨을 건데 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에 자진 출두한다고 하거든요. 네. 송영길 전 대표도 변호사인데 네. 이 자진 출두의 의미는 뭐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이거는 일단 검찰이 오늘 오세요라고 소환 조사한 건 아니죠. 네, 검찰의 요청이 있거나 네. 뭐 본인이 아마 검찰과 협의를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많습니까? 이런 예가 드물죠. 드물고 이것은 이제 네. 송영길 전 대표께서 귀국을 하면서 예. 본인이 본인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자진 예. 출석의 의사를 보였고 그것에 대한 일종의 일련의 후속적 행동이다. 예. 쉽게 말해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정치적 제스처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돈봉투 전당대회의 이슈는 예. 사법적 이슈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거거든요. 예. 이와 같은 행동이 과연 본인의 변론에 있어서 유리한지 여부도 저는 의문이 들고 또한 그 사건 전체 해결 과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행동이 아닐까. 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검찰은 조사 않고 돌려보낸다는 거잖아요. 뭐 조사할 수가 없죠. 준비되지도 않고 수사 계획상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빨리 조사할 수 있는 그 수사 과정을 보면 그건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돌려보낼 수밖에 없죠. 예. 뭐 오늘 기자들한테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네. 중앙지검 1층에서 조사실 특수부 있는데 올라갔다가 집으로 돌아갈지 올라가지도 못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오늘 조사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사는 안 될 겁니다. 그걸 송영길 대표가 알고 있을 거잖아요. 알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행동을 통해서 노리는 게 뭐냐고. 저는 그래서 보시나요? 이제 송영길 대표가 요번에는 좀 판단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싶은 게요. 예. 지금 송영길 대표는 그 출석 이거를 정치행위로 가고 있거든요. 저희 국민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습, 나의 결백성을 이런 모습으로 증명하겠다는 정치행위로 진행이 되는데 예. 말씀드렸지 이 사법 절차에 정치행위가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수사가 조금이라도 뭐 국민들로부터 수사에 대한 정당성 또는 수사의 뭐 과정에서 문제점이 의심받는 거라면 예. 이런 행위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지. 그런데 지금 온 국민이 돈봉투 전당대회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20년 전에도 없어져야 될 그 사안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10여 명이 나오고 거기 적나라하게 윤관석, 이성만 의원들이 돈 봉투 나눠주는 얘기, 이정근 그 전 부총장의 모든 적나라한 말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실망을 줬습니까? 네. 수사의 정당성이 명확히 있고 이거 계속 수사 진행될 수 있는데 이런 행동이 영향을 줄 수가 없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은 조금 판단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이 간호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는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제한할 수도 있다. 거인해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대통령실 입장은 나왔지 않습니까? 좀 더 수기하고 의견을 들어보겠다. 현재 지금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간호조무사, 의사단체 등 13개 단체가 보건복지연대인가요? 그걸 협의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부분 파업을 하고 지금 단식을 하는 등 굉장히 14개 지역인 13개 지역이 크게 강력하게 지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아주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그 강한 그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아마 여러 의견을 잘 청취할 것으로 봅니다. 양곡관리법 때도 대통령실에서 이제 관련 의견을 다 청취했던 그 전례가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결과는 거부권 행사한다 안 한다 예측하시나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